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NM 미용 경영연구소 장지원입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엄청 춥네요. 이럴 때 감기 걸리지 않게 체온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판에 대한 이야기 마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판을 좋게 하고 그 평판이 좋은 평판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될 요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인재상, 두 번째는 조직 문화. 그래서 오늘은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조직 문화란 뭐냐라고 저번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인재상은 탁월한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그 개인의 그 탁월한 개인의 경쟁력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개인의 탁월한 경쟁력도 잠시 그러다 그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되지를 않아요.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직 문화는 한 개인의 탁월한 경쟁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제가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조직 문화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조직 문화는 무슨 뜻이냐?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어디 가게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가든지 가면 그 집단이 있죠. 그 집단에서 보여주는 일관성 있는 또 통일된 어떤 행동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 거기 가면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 이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내가 어디를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관성 있는 그리고 통일된 어떤 행동 양식이 있다. 그것이 조직 문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집단을 만났을 때 그 집단이 보여주는 일관성 있는 행동 양식이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면 좋겠죠. 그러면 다음에 가도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집단을 가는 집단에 가서 그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그 집단이 보여주는 일관성 있는 어떤 통일된 행동 양식이 나한테 부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안 가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직 문화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연대감이라는 부분입니다. 연대감이란 뭐죠?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가 공감되고 공유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이 있겠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기꺼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이게 연대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산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자 라고 했을 때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목표가 공감되고 공유되었다면 여기 정상에 올라가겠다는 이 목표를 위해서 여기서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지에 대한 행동 규범에 대해서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연대감이죠. 이런 거죠. 어떤 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가? 그럼 나도 갈게. 이런 거예요. 네가 한다고? 그럼 나도 할게. 하는 이런 기꺼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그게 이제 연대감이라는 거죠.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야 건강한 조직 문화냐 하면은 유기적 관계성이죠. 유기적 관계성. 유기적 관계성이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손발이 짝짝 맞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간이 있고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생김새도 틀리고 또 기능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심지어 맛도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각자의 위치 다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건강하게 움직여주면 몸 전체가 건강하죠. 이런 거를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나빠지거나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러면 유기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관계가 만들어질 때 그때 조직 문화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조직 문화는
연대감과 유기적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조직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연대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데서 나올까요? 네가 한다고? 그럼 나도 할게. 저기 가야 돼? 그래, 그 목표 한번 이루어보자. 가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연대감이 만들어지는 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한 이해나 배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제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믿음이 생기겠죠. 이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상대방이 참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 들까요? 믿음이 생기겠죠. 저 사람이 한다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이 간다면 같이 가도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게 생기겠죠. 그거를 우리가 앞 시간에 뭐라고 했죠? 품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연대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품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품성이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학문을 이룬 게 품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차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품성이 토대가 되면 건강한 품성을 갖춘 사람들이 모이면은 연대감은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직이 있는데 이게 무리지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조직이 되려면은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성이 잘 훈련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대감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자율적이고 주도적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주인의식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자, 유기적인 관계는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손발이 맞으려면 이름도 틀리고 성도 틀리고 부모도 틀리고 살아온 환경도 틀린 이런 사람들이 목표도 각각 틀린 사람들이 미용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만들어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손발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겠죠.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식이 없으면 유기적 관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안을 낼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유기적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리더십이 갖추어져야 되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리더십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검증된 증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매뉴얼이 갖춰져야 됩니다. 검증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갈등을 없애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연대감과 유기적 관계를 균형 잡히게 훈련시켜 놓으면 조직 문화가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건강한 조직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탁월한 개인의 경쟁력이 지속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은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백화점을 이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A라는 백화점에 가면 그 백화점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파는 사람, 즉 내가 모자를 사러 갔다고 한다면 모자를 파는 사람만 나한테 친절해야 되고 모자를 파는 사람만 나에게 응대를 잘해야 되고 나의 불편함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네, 백화점에 관련된 내가 간 A라는 백화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불편함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죠. 그게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일반적 기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A라는 백화점을 가게 되면은 모자를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일관되고 통일되는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조직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용실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도 함께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고객에게 친절하게 하고 서비스를 하고 고객에게 완벽한 무언가를 준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고객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이 고객의 만족도는 뚝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탁월한 개인의 경쟁력이 지속되게 하려면 조직 문화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요 기초적인 토대들을 미용실에서 생활하는 시간 동안 함께 이해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게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한 점이 참 많지만 이후 계속 또 섬세한 내용들은 또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개념 이해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다음 시간 또 제가 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드리고 할 텐데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눌러놓으시면은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